한국하고 중국이 똑같은 시장에서 부딪히게 되면 이제 한국이 판판이 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률 5%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숙자가 넘쳐나요. 이게 지금 중국식 발전인 겁니다.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망해가는 완전히 이중구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위대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미국이 이달 초 중국에 34% 고율 관세를 추가하자 중국은 곧바로 34% 보편 관세로 맞받아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요. 중국은 미국의 관세 공격이 타격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걸까요?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그 나라 GDP 중에서 미국에 대한 수출액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트남이나 멕시코는 27%, 28%그 수준이잖아요. 캐나다는 20%고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저 나라들은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치명타를 입습니다. 근데 중국은 한번 보세요. 2.5%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많기는 하지만 중국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별로 그 나라에서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7%입니다. 저기 그래프에서 나오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다지 큰 타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타격이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를 찾아가 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할게, 미국에다 자동차 공장 만들게, 철강 공장도 만들게 하고 먼저 찾아간 이유는 제일 치명타를 입는 데가 바로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산업들은 뭐 타격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치명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도 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인 거죠. 중국은 2.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테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타격을 입는 거는 사실이죠. 입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치명타를 입는 건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 골치 아픈 겁니다. 왜? 중국이 미국 정치가 아주 괴롭게 생각하는 고통스럽게 여기는 데들을 골라서 지금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금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농업이에요. 그럼 미국 농산품의 수입을 차단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미국의 10개 주, 10개 주가 법원에다가 트럼프 관세를 중지하라고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이걸 견뎌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관세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고통을 당했을 경우에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왜? 그게 민주주의고 개인주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야, 조용히 있어.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되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야,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어떡합니까? 그거를.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 고통을 견뎌내요. 미국보다 훨씬 쉽게 견뎌낼 수 있어요. 미국은 못 견뎌요. 지금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야, 너 괴로울 걸? 나보다 네가 더 괴로울 걸? 나도 괴롭지만 너는 더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숙여.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시진핑 주석이 그 아세안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을 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동반자 관계야, 우리가 다. 미국이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 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끼리 우리 잘 어깨동무하고 잘 버텨봅시다. 뭐 이러고서 이제 거의 순방 외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나라 국민들이 이걸 얼마나 잘 버티느냐의 게임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버텨내고 있는 것이죠. 중국 정부가 향후 부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4대 국유은행에 100조 원을 투입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발 금융위기설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금융위기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없다고 봅니다. 금융위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은행이 파산하는 거거든요. 은행이 빚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다 국영은행이에요. 지방의 자그마한 은행들, 소형 지방은행들은 민영은행들이 꽤 있지만 중앙에 있는 큰 은행들은 4대 은행, 5대 은행 뭐 이런 것들은 다 국영은행이어서 그 아무리 빚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도가 날 수는 없어요. 왜? 중국의 중앙은행은 인민은행 아닙니까? 중국에서 돈 찍어내는 데는 인민은행이잖아요. 네. 인민은행이 돈을 찍어서 문제가 되는 국영은행한테 돈 주면 돼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랬었거든요. 박정희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 빚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뭐 널려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정부 주도로 하면서 그 은행 빚을 얻어가지고 다 기업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부실 기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기업들로부터 그 은행들이 대출해 준 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 부실 채권이 되고 그래서 은행이 거의 망하는 수준이 됐잖아요. 그런 은행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한국은행 특별융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데다가 그냥 돈을 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은행이 갖고 있는 부채들을 다 없는 거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거죠. 뭐 돈이라고 하는 게 뭐 별겁니까? 특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종이로 찍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뭐 온라인에서 없는 거로 하면 그냥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중국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 98년 외환위기 났을 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대외부채예요. 대외부채. 외국인들에게 빚을 얻은 거, 그래서 못 갚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달러를 찍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거는 미국이 찍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대외부채가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98년도에 외환위기가 국가 부도 상태가 된 거는 한국은행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달러 빚 문제는. 그래서 결국 IMF가 와서 제발 좀 우리 부도 좀 막아줘 하고 사정을 했고 그래서 소위 IMF 위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됐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대외부채가 얼마냐? GDP의 13%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얼마냐? 37%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외부채가 아주 작아요. 중국 전체 부채 총액을 다 합치면 GDP의 370%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중에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부채가 한 170% 됩니다만은 가계부채가 한 80% 되든가 뭐 그 정도 되고. 그런데 대외부채는요, 그중에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도가 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부도가 나면 뭐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어떻게 다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 부동산 개발 헝다그룹이라든가 또 비그위안이라든가 이런 그 부도가 난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 인민은행이 안 봐준 거예요. 일부러 부도를 낸 겁니다, 말하자면. 왜? 부동산으로 이제 경제 성장 안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그런 대로 국영은행들이 돈을 집어넣지 않고 다 대출 회수하고 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부도가 나죠. 그 돈은 다 어디로 그러면 넣느냐? 대출금은 다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부문으로 그 돈들을 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질 생산력은 어떤 것이냐? 소위 첨단 산업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 전기차, 우주 항공 산업, AI 산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신질 생산력, 하이테크 산업들 이런 데로 돈을 쫙 넣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돈을 다 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이런 첨단 산업들은 발전을 하는데요. 이건 눈부시게 발전하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더 발전된 산업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이 똑같은 시장에서 부딪히게 되면 이제 한국이 판판이 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첨단 산업들이 쫙 발전을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인민들은 굶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손님도 없고 청년 실업은 뭐 급격히 높아졌고 공식적으로는 20 몇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청년의 절반 정도는 실업자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태인 겁니다. 길거리에 노숙자가 넘쳐나고. 자,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률 5%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숙자가 넘쳐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지금 중국식 발전인 겁니다. 그런 첨단 산업들이 발전을 하는데 그건 거기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인민들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그걸 사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걸 사주는 사람은 세계가 그걸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하고 저런 관세 전쟁이 터져버리고 유럽에서도 안 살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네. 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자면요.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요. 연산 5,100만 대입니다. 5,100만 대예요. 그런데 중국의 수출이 얼마냐면 500만 대예요. 자동차 수출이. 내수가 얼마냐면 2,600만 대예요. 수출이 500만 대예요. 그러면 남는 생산 능력이 있잖아요. 그 남는 생산 능력, 그건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잉 생산, 과잉 공급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그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그 하이테크 산업들은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 부어서 공장들을 만들고 거기에 하이테크 인력들을 양성하고 하는 거죠. 엄청난 인력들이 지금 양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돈은 쓰면 쓸수록 중국이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망해가는 그런 거죠. 완전히 이중구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그렇게 하는가? 시진핑 주석은 왜 그렇게 하는가? 중국 공산당은 위대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위대한 중국은 서방식 자본주의, 썩은 자본주의식의 발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썩은 자본주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비가 성장을 이끄는 거예요. 이거는 썩은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위대한 산업들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일반 인민들의 소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반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는데? 라고 해서 등장을 한 것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도를 해서 민영경제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민영경제 촉진법.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중국은 완전히 국진민퇴라고 하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즉 국영기업이 나아가고 민영기업, 민은 퇴장. 그래서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데들이 막 탄압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 학원 산업 이런 것들도 다 위축되고 다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민영 산업들이 쫙 쪼그라든 거예요. 그리고 국영 산업이 쫙 커지는 거죠. 그게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게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중국몽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다 같은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다. 이 정도까지 되면 이건 곤란하다. 국민들의 불만이 자꾸 커지니까 그것을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군사력이라든가 공안 이것만 가지고 누르는 건 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불만을 누그러뜨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자니까 민간 산업이 살아나야 되는 거고 또 민간의 돈도 좀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민영경제촉진법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제안이 돼서 상당히 논의가 됐었는데 지난 3월에 양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양회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굉장히 중요한 이 공산당의 회의입니다만은 여기에 그게 상정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 민영경제촉진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겁니다. 무슨 갈등이냐? 중국 공산당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뭐냐? 그거는 당헌에 이미 규정이 돼 있어요. 자본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민간 경제잖아요. 민간 경제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는 공산당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등소평 이후에
그 민간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그것이 중국을 이렇게 성장을 시켰잖아요. 그 민간 경제가 국영 경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죽였는데 시진핑이 다시 좀 어느 정도는 살려야 돼. 그래서 그런 법안을 만들었지만 그 중국 공산당 안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니 궁극적 지향점은 그건데 민간 경제를 이렇게 했다가 그게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심한 거고 그래서 상정조차 되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민영경제 촉진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민간경제 돈 좀 풀어야지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지금 돈 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 푸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기업들의 그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그걸 안 했는데 민간 기업도 어느 정도는 국영 기업 비슷하게 좀 해줄게. 일시적으로나마 하는 그런 제스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중국이 나아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고 있는 한 저는 그렇게 봅니다.